냉각판이 달려 급속 냉각이 가능한 선풍기. 이거 진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지 테스트해봤더니 에이? 이게 뭐야? 충격적인 대반전의 결과가 나왔대. 댓글에서도 관심도가 높았던 급속 냉각 손선풍기 10종 구매해서 치열하게 비교해봤대. 용 다 지나놓고 뭔 선풍기 리뷰? 냐고 대초리 호되게 갈기실 형님 누님들 잠깐 손가락 스톱. 가전 리뷰는 이 여름이 성수기다. 왜냐면 종류가 겨울 대비 훨씬 많거든. 에어컨만 해도 종류가 3가지가 넘는 데다 선풍기도 일반용과 서큘레이터 거기에 제습기까지. 근데 한 주에 하나 올리니 7월에 꽉 채워서 소개해도 4개밖에 소개를 못해. 아 됐고 그냥 대가리 박으라고. 알았다. 급속 냉각 손선풍기 10종 본론이라도 빠르게 간대. 냉각 성능 비교. 이 냉각 선풍기들의 경우 이 팬 가운데 펠티어 소자를 넣어서 먼 철판 아이스크림이라도 제조할 기세로 순식간에 차갑게 만들어준대. 일반 손선풍기보다 이런 냉각 성능이 있는 선풍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역시나 가장 큰 차이점인 이 냉각이 얼마나 차가워지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온도를 체크해봤대. 그 결과는 와 이건 완전 반전인데. 비교군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한 홈플래닛이 12도를 찍으며 전 제품 중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줬대. 그것도 2위권과 꽤 차이가 나는 현직 아오키지스러운 압도적인 저온을 뽐냈대. 2위도 의외였는데 역시나 저렴이 제품 중 하나인 알로가 13도대를 찍으며 최상위 저온을 선보였대. 3위에서야 가격대가 좀 나가는 스페이스 플레이어가 차지했대. 재밌는 건 냉각 성능 5위권까지 3위의 스페이스 플레이어를 제외한 4제품들이 모두 2만원대 이하의 가장 저렴이들이었다는 거다. 이거 왜 이런 걸까? 이 상위권 가성비 라인들의 공통된 특징은 1, 2, 4위 모두 그 흔한 스크린 하나 넣지 않은 제품들이라는 거다. 이건 그냥 내 뇌피셜이지만 기타 편의 성능은 싹 빼서 냉각 성능에 에너지를 집중한 덕이지 않을까 싶다. 자 근데 이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체크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던 숨겨진 성능의 차이를 하나 찾아냈대. 바로 냉각판의 냉각 범위대. 겉으로 보여지기에 이 동그란 판 전체가 냉각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로 체크해보니 냉각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었대. 특히 특정 제품은 냉각판이 꽉 차서 온도가 떨어진 반면 어떤 제품은 냉각 범위가 너무 좁은 제품들도 있었대. 아무래도 뒤에 설치된 펠티어 소재의 성능이나 크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 보였대. 실제 냉각판에 이슬이 맺히는 범위가 다른 걸로 이 성능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대. 당연히 피부에 접촉했을 때 느껴지는 시원함이란 성능에 영향을 끼치기에 이 냉각 범위도 체크해봤대. 그랬더니 알로, 루메나, 맥맨, 포르니 냉각 범위가 가장 넓었대. 루메나나 포른의 경우 냉각판 자체를 한 겹 더 씌워놨는데 표면 온도 관련해선 이런 구조가 단점이지만 표면에 생기는 결로를 방지해주고 표면 전체에 고른 냉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존재했대. 자 이쯤에서 드는 냉각 성능 관련 궁금증 한 가지. 뭔 광고 페이지에는 냉각 성능으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선풍기라는 둥 다양한 냉각 마케팅을 하는데 진짜 저 냉각 성능만으로 손 선풍기 대비 더 시원한 바람이 나올까? 이걸 검증하기 위해 풍력과 온도를 1초 단위로 측정 가능한 400만원짜리 초정밀 측정기로 테스트해봤대. 5cm 거리에서 냉각 성능을 켜고 끈 상태에 각각 5분씩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 변화를 따로 측정해봤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냉각 성능을 켠 상태에선 최대 29.6도의 온도가 나왔는데 냉각 성능을 끄니 오히려 살짝 온도가 준 최대 29.5도의 온도가 나왔다. 이게 심지어 이 냉각 성능을 키면 이 추위 그래프가 보이나? 온도가 오히려 가동하면서 살짝씩 오른대. 이 냉각판이 온도가 낮아도 이 저온의 냉기가 바람을 타고 오는 것보다 냉각판을 가동시키는 내부열이 바람을 타고 오는 게 더 큰 걸로 보인대. 물론 0.1도 차이라 사실상 피부로 그 차이를 느끼긴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차이지만 이런 냉각 기능을 킨다고 해서 바람이 더 시원하진 않다. 다 개뿔도 모르는 본투비 문과생이 생각하는 결론이래. 그렇다면 이 기능 쓸모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요 냉각판을 목 뒤에 대고 비비면서 바람을 맞으면 직접적인 차가움에 빠른 바람이 더해져 극강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대. 거기에 가면 쓰고 리뷰하느라 목에 땀띠가 났는데 차가운 냉각과 팬으로 문대니 좀 가려움이 가라앉았고 아침에 눈 부었을 때도 가라앉히는데 은근 유용했대. 이건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 같대. 냉각 성능 비교 정리. 냉각 성능은 홈플래닛과 알로가 가장 좋았는데 알로의 경우 가성비 제품임에도 저온도 빵빵한데 냉각 범위까지 넓어서 놀라웠대. 세대 풍속 비교. 자 냉각이고 자시고 선풍기인 이상 근본은 역시 바람 아니겠어? 거기에 아까 실험을 통해 냉각
냉각 기능이 바람의 시원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걸로 확인된 만큼 실제 사용하면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큰 요인은 강력한 풍속을 통해 땀을 식혀줄 수 있는 최대 풍속이래. 자, 그래서 체크해본 최대 풍속 결과는 냉각을 켰을 때는 폴은 스페이스 플레이어 바이렐이 5m/s대를 기록하며 상위권 기록을 보여줬대. 다만 일부 제품의 경우 냉각 시 배터리 절감을 위해 풍속의 리밋을 걸기에 냉각 기능 없이 다시 잰 결과 스페이스 플레이어와 루메나가 유일하게 6m/s대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대. 이게 일반 손풍기들의 경우 최대 풍속 평균이 5m/s대 중반인 걸 감안하면 스페이스 플레이어와 루메나는 냉각 선풍기라는 장르를 떠나서도 꽤 강력한 편이래. 최대 풍속 비교 정리. 최대 풍속의 경우 냉각 모드와 일반 모드 둘 다 뛰어난 풍속을 보여준 스페이스 플레이어가 가장 좋았대. 배터리 비교. 우선 제품들 성능이 암만 좋아도 배터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말짱 헛거대. 특히나 더운 여름 지속해서 오랜 기간 써야 하는 이 손풍기 사용 환경 특성상 배터리 용량이 또 중요하거든. 그래서 각 제품별 배터리 스펙을 체크해봤대. 그랬더니 이 스페이스 플레이어 이름 닉값하듯 안드로메다가 버리신 미친 배터리 스펙을 보여줬는데 무려 9000mAh라는 괴랄한 용량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기록했대. 2위와도 거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하위권 그룹 대비해서 무려 4배가 넘는 짐승 용량이래. 2위권은 5000원짜리의 미오닉 바이렐 루메나였고 3위권은 3000대의 폴은 맥맨 예시였대. 역시나 배터리 가격이 비싼지 가성비 제품들은 모조리 2000mAh 수준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었대. 자, 스펙은 스펙이고 우리가 궁금한 건 실전이잖아. 그래서 냉각 모드 키고 최대 풍속으로 세리 돌려봤대. 그 결과는 깡 스펙으로 조지면 실전이고 나발이고 무의미하대. 스페이스 플레이어가 무려 4시간에 가까운 연속 사용을 보여주며 보법이 다른 사용 시간을 보여줬대. 루메나의 경우 냉각 기능이 몇 분 사용하면 강제로 꺼지는 데다 냉각 시 최대 풍속도 반으로 줄여 사실상 이 최대 가동 시간은 밑장을 많이 뺀 수치대. 그럼에도 스펙 2위답게 실사용 시간도 2위를 차지했대. 그 외 미오닉이 2시간 정도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대. 가성비 제품들의 경우 보통 최고 풍속과 냉각 동시 사용 시 1시간 남짓되는 연속 시간을 보여줬대. 물론 이건 최고 풍속에 냉각까지 함께 돌려서 이렇게 짧은 거고 풍속만 작게 돌리면 다들 한나절은 충분히 쓴대. 배터리 비교 정리. 배터리 용량이나 가동 시간은 우주 깡패 스페이스 플레이어가 독보적으로 좋았대. 무게 비교. 이 손풍기 장르에서 또 겁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무게대. 왜냐면 손에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무게가 곧 휴대성에 직결될 수밖에 없거든. 당박 가벼울수록 좋대. 그래서 0.1g 단위로 측정 가능한 초정밀 저울로 각 제품의 무게를 체크해봤대. 그 결과는 홈플래닛과 알리사가 100g 중반대를 기록하며 1, 2위를 기록했고 알로와 예시가 100g대 후반대를 기록하며 3, 4위를 기록했대. 아이폰 16 프로의 무게가 187g이라고 하니 3위 안의 제품들은 폰보다도 가볍대. 이외에는 보통 200g 초반대가 평균적인 모습이었는데 미친 스페이스 플레이어만 독보적인 336g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무게를 기록했대. 이게 배터리 스펙이 다른 제품의 2~3배나 되다 보니 그에 대한 등가 교환으로 무게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대. 이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반비례 스펙이랄까. 오래 사용하고 싶은 자여 그 무게를 견디어라. 무게 비교 정리. 무게의 경우 홈플래닛, 알리사, 알로 등이 100g 중반대라서 가벼워서 좋았대. 소음 비교. 이 펜 달린 가전들의 경우 이 소음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단점이다. 이 냉각 손풍기의 경우 냉각 기능과 서큘레이터 같은 구조로 인해 일반 손풍기 대비 소음이 살짝 더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조용한 걸 찾고 싶잖아. 그래서 최대 풍속에서의 소음을 측정해봤대. 그랬더니 홈플래닛, 알로, 알리사가 40dB대를 기록하며 1위군을 차지했대. 다만 이 소음을 비교할 때 꼭 같이 봐야 할 게 바로 풍속이다. 당연히 풍속이 더 빠르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풍속이 빠르면서도 조용한 제품이 진또배기인데 상위권 중에서는 알로가 비슷한 4m/s대 풍속 제품들을 다 뚜까 패는 저소음을 보여줬대. 또 눈여겨봐야 할 건 스페이스 플레이어인데 6m/s대란 초강풍을 보여주면서도 소음은 오히려 4에서 5m/s대 제품들보다 조용해 인상적이었대. 소음 비교 정리. 성능 대비 조용했던 제품으로는 가성비 라인에선 알로, 고성능 제품에선 스페이스 플레이어가 인상적이었대. 편의성 비교. 이 작은 선풍기에 편의성이 있어봐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싶겠지만 그래도 우리 형님 누님들 이런 거 내가 한 땀 한 땀 찾아서 떠먹여주시길 바라잖아. 그래서 비교해봤대. 첫 번째로 스크린의 유무다. 이 스크린이 달려있음으로 해서 현재 풍속의 단계가 얼마나 되는지도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배터리 잔량이 1% 단위로 표시돼 단순 불빛처럼 언제 꺼질지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스크린의 경우 가성비 알로, 알리사, 홈플래닛을 제외하고 모두 탑재했대. 두 번째로 헤드 꺾임이다. 이 헤드가 꺾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강점이 있대. 우선 목에
목에 걸었을 때 손을 대지 않고도 머리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두 손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대. 이 헤드 꺾임 옵션이 있는 제품은 알로, 미오닉, 맥맨 그리고 스페이스 플레이어가 있었대. 스페이스 플레이어의 경우 다른 제품들이 헤드가 90도까지 꺾이는 게 한계인데 반해 더 뒤로 꺾일 수가 있어 책상에 올려놓고 쓰더라도 머리가 있는 방향으로 더 꺾어 쓸 수 있어 데스크 선풍기로서의 강점 또한 가지고 있어 편리했대. 세 번째로 카라비너다. 이렇게 끝에 카라비너가 있으면 가방 같은데 걸어서 다닐 수 있어 휴대성이 올라가는데 이 카라비너가 있는 제품은 알리사, 바이렐, 예시, 홈플래닛, 스페이스 플레이어였대. 편의성 비교 정리. 편의성의 경우 비교 체크 사항 모두 유일하게 그랜드 슬램한 스페이스 플레이어가 가장 좋았대. 이 제품은 이것 외에도 풍속을 100단으로도 조절이 가능한데 다른 100단 제품들처럼 버튼을 쭉 누르는 형태가 아니라 다이얼이 있어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돼. 거기에 깡 배터리 용량을 기반으로 다른 제품을 충전까지 해줄 수 있는 외장 배터리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충전 라인이 일체형이라 외부에서 핸드폰 같은 거 급하게 충전 싹 가능이 돼. 거기에 자석으로 착하고 편하게 정리 가능한 건 더 편의사항은 정말 독보적이돼. 가격 비교. 자, 이렇게 열심히 비교해도 우리 형님 누님들 그냥 싸고 좋은 걸로 사실 거잖아. 그래서 쿠팡 판매가 기준 가격을 체크해봤대. 그랬더니 홈플래닛과 예시가 만원대의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며 1위권을 형성했고 뒤이어 알로, 바이렐이 2만원대 초반을 기록하며 2위권을 형성했대. 스페이스 플레이어와 루메나는 5만원 언저리의 가격을 보여주며 가성비 제품군들 대비 2배가 넘는 가격을 보여줬대. 역시 성능 좋고 편의성 좋고 오래 쓸 수 있으면 뭐돼? 가격이 비싸다. 다 가전의 진리대. 가격 비교 정리. 가성비는 홈플래닛이 깡패였대. 별평. 자, 손풍기의 경우 일반 손풍기와 이런 냉각 손풍기 시장으로 나뉘었는데 이 냉각 손풍기의 장르적 장단점은 알고 구매를 고려하자. 우선 장르적 강점.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함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원통형 구조를 통해 마치 서큘레이터처럼 바람의 직발성이 좋대. 장르적 단점은 팬의 분해 조립이 어려워 내부 먼지 청소가 어렵고 소음이 조금 더 높은 편이대. 그래서 알았고 구매할 거니까 답이나 싸게 내놓으라고. 알았대. 우선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알로와 홈플래닛 제품이 베스트일 것 같다. 우선 홈플래닛의 경우 냉각 온도가 가장 낮았고 소음도 가장 적은 데다 무게마저 가장 가벼웠대. 진짜 중요한 주요 성능들에서 탑을 찍어줬달게. 다만 실질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핵심 성능인 최대 풍속은 꼴찌를 기록한 데다 배터리 성능도 좀 아쉽다는 게 단점이다. 하지만 만원대라는 압도적인 가성비가 그 단점을 모두 있게 해준대. 이런 홈플래닛의 주요 단점이 보완된 가성비 제품이 바로 알로 제품이다. 냉각 종합 순위도 공동 1위로 홈플래닛과 비슷한 수준이면서 냉각 범위 자체도 넓대. 거기에 소음도 적으면서 최대 풍속도 5m/s대에 가까워 핵심 기본기도 훌륭하대. 무게도 170g대로 가벼워 휴대성도 좋대. 목도 꺾여서 목에 걸고 사용도 편리하대. 다만 아쉬운 배터리 용량이나 스크린이 없어 편의성 자체는 가성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대. 가격 상관 안 하고 가장 좋은 걸 꼽으라면 스페이스 플레이어가 베스트일 것 같대. 냉각 온도와 냉각 범위 모두 최상위권. 무려 풍속 6m/s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화력. 거기에 배터리 스펙 최고 냉각으로서도 4시간에 육박하는 쾌활한 사용시간과 자체 내장 C단자를 통해 핸드폰까지 충전해버리는 9000mAh라는 미쳐버린 용량 등 모든 게 독보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편의성 부분에서 가장 만족스럽대. 특히 목이 90도 이상으로 꺾여 데스크 선풍기로 쓸 때 딱 얼굴에 맞게 각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실사용 중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달까. 다만 목에 걸면 6번 경추 대탈주할 것 같은 무게가 가장 큰 단점인데 가격도 5만원에 가까워 가성비 부분도 좀 아쉽다. 이것저것 포기 못하는 밸런스가 중요하다면 미오닉이 베스트일 것 같다. 풍속도 전체 5위로 기본빵 이상은 하고 소음도 전체 순위 5위라 최대 풍속 대비 꽤 선방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배터리 스펙이 좋아서 최대 냉각으로 돌려도 2시간은 거뜬한 낭낭한 배터리 용량이 최대 강점. 거기에 가격도 2만원대라 가성비도 나쁘지 않은데 스크린도 시원하니 직관성도 좋고 헤드 꺾임도 가능해 목에 걸고 사용도 편리하다. 한마디로 딱 눈에 띄는 최고의 강점은 없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잘 잡은 제품이랄까.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